오늘 하루도 수고한 당신에게 쉼표가 되는 시간, 당신의 밤 쉼표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자 사람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 개츠비가 등장을 하는데요. 위대한 개츠비, 제 7번째 시간 만에 이렇게 개츠비가 등장을 하는데 그동안 개츠비는 누구일지, 또 어떤 사람일지, 어떻게 이렇게 큰 저택에서 살 수 있게 되었고, 사람들은 개츠비를 어떻게 생각할지 참 궁금했었는데, 그럼 오늘 개츠비가 어떤 인물일지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당신의 밤 쉼표가 되는 시간,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개츠비 7번째 이야기. 이제 정원의 천막 안에서는 무도회가 시작되고 있었다. 나이든 남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뒤로 밀면서 빙글빙글 끝없이 원을 그렸다. 춤을 잘 추는 커플은 세련되게 리듬을 타면서 서로를 껴안고 한쪽 구석에서 계속 춤을 추었다. 파트너가 없는 여자들은 혼자서 춤을 추거나 벤조나 타악기를 연주하는 악사들의 수고를 덜어주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파티의 열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이름난 테너 가수가 이탈리아어로 노래를 부르면 인기 있는 알토 가수가 재즈를 불렀다. 오케스트라가 쉴 때는 정원 곳곳에서 아마추어들이 장기 자랑을 했다. 끊이지 않는 웃음소리가 여름밤 하늘로 솟아올랐다. 무대에서는 쌍둥이로 알려진 2인조가 알고 보니 노란 드레스를 입은 그 여자들이었다. 유치한 의상을 입고 단막극을 선보였고, 핑거볼보다 큰 잔에 가득 담긴 샴페인이 나왔다. 달은 높이 솟아올라 롱아일랜드 해협에 떠오르고, 해협으로 부서지는 달 그림자는 정원에서 올려나오는 벤조 소리에 맞춰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때까지 조던 베이커와 함께 있었다. 우리는 우리와 연배로 보이는 한 남자, 그리고 수다스러운 아가씨와 함께 앉아 있었다. 그 아가씨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요란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나도 긴장을 풀고 파티를 즐기게 되었다. 핑거볼보다 큰 잔으로 샴페인을 2잔이나 마신 탓도 있어서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풍경들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분위기가 차분해지자 옆에 있던 남자가 나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다. 어디선가 뵌 적이 있는 것 같군요. 전쟁 중에 제1사단에서 복무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병 제28년대에 있었습니다. 저는 1918년 6월까지 보병 제16년대에 있었습니다. 어쩐지 낯설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프랑스의 어느 비에 젖은 잿빛 마을에 관해 얘기를 나누었다. 어쩐지 그는 이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 같았다. 왜냐하면 그는 얼마 전에 하이드로 플레인을 구매했는데 내일 시승을 해보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친구? 해협의 바닷가를 따라 달려볼 생각입니다만.
몇 시에 할 생각입니까? 당신이 편한 시간이면 언제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물어보려고 할 때 조던이 내게로 고개를 돌리며 웃어 보였다. 어때요? 이제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그녀는 말했다. 처음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나는 그렇게 대답하고는 방금 새로 사귄 남자를 바라보았다. 이런 파티는 처음입니다. 하지만 아직 주인의 얼굴도 못 보았습니다. 난 이 저택의 옆집에 살고 있죠. 그렇게 말하며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 쪽을 가르쳤다. 이 집 주인인 개츠비 씨가 운전사를 통해 초대장을 보내왔지요. 잠시 동안 그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멍하니 바라보았다. 제가 바로 개츠비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이거 정말 실례했습니다. 난 당신이 나를 알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을 제대로 못한 모양이군요. 그는 내 기분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아니, 그것은 단순히 이해한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너무도 인상적인 미소였다. 일생에서 몇 번 경험하기 어려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편안함을 상대방에게 안겨주는 그런 부드러운 미소였다. 잠시 동안 나는 그가 전 세계를 향해 미소를 짓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실제로 그 미소는 뿌리치기 힘든 호감을 담은 채 나를 향해 집중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그가 이해해 주고 내가 믿어주기를 바라는 만큼 그는 나를 믿어주고 내가 상대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는 이미 그런 마음을 읽었다고 확인시켜주는 그런 미소이기도 했다. 그렇게 생각한 순간 그 미소는 사라졌다. 어느새 내 눈앞에 있는 남자는 30을 한두에 넘긴 듯한 젊고 품이 있는 시골 사람, 조금만 지나치면 우습게 들릴 정도로 정중하게 격식을 차린 말씨를 쓰는 청년으로 돌아가 있었다. 사실 그가 자기 이름을 밝히기 전까지는 매우 신중한 말투에 강한 인상을 받았었다. 그가 자신의 이름을 밝힌 것과 동시에 하인이 다가와서 시카고에서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에게 고개를 숙이며 신뢰하겠다는 말을 했다. 뭐든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어려워 마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실례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가 자리를 떠나자마자 나는 조던을 돌아보았다. 내가 얼마나 놀라워하고 있는지 그녀에게 보여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나는 개츠비라는 사람이 혈색 좋고 뚱뚱한 중년 남자일 것이라고 상상하고 있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조급한 마음으로 물었다. 당신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건 개츠비라는 이름의 남자라는 것 뿐이에요. 어디 출신이고 뭐하는 사람인지 모른단 말이오? 이번엔 당신이 저 사람의 신원 조사를 하려는 거군요. 조던 베이커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글쎄, 어떻게 말해야 되나? 언젠가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내 머릿속으로는 흐릿하지만 그의 정체가 그려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이 머릿속의 그림을 모두 지워버렸다. 하지만 난 믿지 않아요. 왜죠?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어쨌든
옥스포드를 졸업했다는 건 믿을 수 없어요. 그녀의 말 속에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고들 해요 하는 말이 떠돌고 있었다. 그것이 내 호기심을 충동질했다. 개츠비가 루이지애나의 늪지대 출신이든가 뉴욕의 이스트사이드 하류계층 출신이라고 했다면 나는 의심하지 않고 믿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납득했을 것이다. 하지만 저런 젊은 남자가 어디선가 흘러들어와 소문도 없이 롱아일랜드 바닷가에 있는 궁전 같은 저택을 사들였다는 것은 적어도 시골 출신인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여튼 저 사람은 성대한 파티를 자주 열고 있어요. 그녀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는 도시인답게 화제를 마무리 지었다. 난 성대한 파티가 좋아요. 형식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니까요. 작은 파티에서는 자유롭게 행동하기가 힘들어요. 그때 갑자기 베이스 드럼이 요란한 소리를 내고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목소리가 정원의 소음을 모두 삼키며 울려 퍼졌다. 신사숙녀 여러분, 개츠비 씨의 희망에 따라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블라디미르 토스토프 씨의 최신작을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지난 5월 카네기홀에서 매우 주목을 끌었습니다. 신문을 읽으신 분들은 이 곡이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다 아실 겁니다. 지휘자는 빙그레 웃으며 그렇게 덧붙였다. 대단한 센세이션이었던가요? 그러자 웃음을 터뜨렸다. 연주해드릴 곡명은 블라디미르 토스토프 씨의 세계의 재즈 역사입니다. 그는 활기찬 목소리로 말을 맺었다. 하지만 토스토프의 곡은 내 마음속에 아무런 인상도 남기지 못했다. 왜냐하면 연주가 시작되던 바로 그때 대리석 돌계단 위에 서서 차례차례 손님들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워하고 있는 개츠비의 모습을 우연히 보았기 때문이다. 해변에 그을린 그의 피부는 매력적이었고 그의 짧은 머리 모양은 매일 이발한 것처럼 단정했다. 그의 모습 어디에도 어두운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그가 술을 즐기지 않기 때문에 손님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왜냐하면 모두가 형제라도 되는 듯 취응이 점점 고조되어 가는데도 그 사람은 갈수록 근엄해지는 듯 했기 때문이다. 세계의 재즈 역사라는 곡이 끝나자 젊은 여자들은 상기된 표정으로 남자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거나 기절한 것처럼 남자들의 팔에 쓰러지는 장난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개츠비의 가슴에는 쓰러지지 않았고 프랑스식 단발머리를 한 아가씨도 개츠비의 어깨는 건드리지 않았으며 장난을 즐기는 그 어떤 무리들도 개츠비를 끼워줄 엄두를 내지 못했다. 실례합니다. 개츠비의 하인이 우리가 있는 쪽으로 걸어와서 말했다. 베이커 양이시지요? 그가 베이커를 향해 말했다. 실례합니다만 개츠비 씨께서 베이커 양과 단 둘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나하고요? 그녀는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의외라는 듯 나를 향해 눈을 크게 떠보이면서 조용히 일어나 하인을 따라 저택 쪽으로 걸어갔다.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뒷모습은 이브닝 드레스뿐만 아니라 그 어떤 드레스를 입어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운동복을 입은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동작에서 이른 아침에 골프 코스를 걷는
골퍼와 같은 경쾌함과 씩씩함이 느껴졌다. 나는 혼자 남게 되었다. 어느덧 새벽 2시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폭이 좁고 길다란 창문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는 테라스 위에서 소란스럽지만 호기심을 자극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조던과 같이 온 대학생이 2명의 코러스 걸과 출생지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내게도 대화에 참여하라고 권했지만 나는 거절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큰 홀은 사람들로 넘쳐났다. 노란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 중 한 사람이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고 옆에는 어느 유명한 합창단 출신의 키가 큰 빨간 머리에 젊은 여자가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녀는 샴페인을 많이 마신 것처럼 보였고 노래를 하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슬픈 일만 가득하다는 생각이 든 것 같았다. 그녀는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있었다. 노래의 쉬는 부분을 울음으로 대신했고 이어서 또다시 서정적인 노랫말을 떨리는 소프라노로 이어갔다. 뺨을 타고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주르륵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뺨을 따라 선을 그리며 천천히 타고 내려갔다. 누군가가 그녀의 뺨에 그려진 악보대로 노래를 해보라고 농담을 했다. 그때 그녀의 양손이 치켜 올라가는가 싶더니 의자에 맥없이 쓰러져서 술에 취한 채 그대로 잠이 들었다. 저 여자는 남편하고 다퉜대요. 내 옆에 있던 여자가 내게 말해주었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때까지 남아있던 대부분의 여자들이 남편들과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조던의 일행이었던 이스트에그에서 온 4사람도 의견이 맞지 않아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한 남자는 젊은 여배우를 붙잡고 이상하게 생각될 정도로 열렬히 말을 걸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참고 있는 듯 했으나 결국 자제심을 잃고 남편을 공격했다. 집에 돌아가는 것은 변덕스러운 남자들뿐만이 아니었다. 현관으로 통하는 홀에는 뒤늦게 술에서 깨어난 2 남자와 원망의 눈초리로 쏘아보는 아내들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아내들은 격양된 목소리로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다. 우리 집 양반은 내가 즐거워하는 걸 보면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고 해요. 저렇게 이기적인 사람은 세상에 둘도 없을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제일 먼저 돌아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오늘 밤엔 우리가 거의 맨 마지막이야.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아내를 달랬다. 오케스트라도 벌써 30분 전에 돌아갔다고. 이런 고약한 버릇을 가진 남자는 믿을 수가 없다는데 여자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었지만 이러한 실랑이를 벌였는데도 2 여자는 발을 동동 구르며 각자의 남편의 손에 이끌려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네, 저의 이 개츠비에 대한 첫인상은 뭐랄까 꽤나 예의가 있고 또 어쩌면 유머도 있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개츠비한테
어떤 첫인상을 받게 되었나요? 오늘 이야기에서 든 느낌은 뭐랄까 첫인상은 정말 중요하다인 것 같아요. 닉은 이 사람들의 입으로 이 개츠비의 첫인상을 받게 되었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개츠비. 그래서 어쩌면 이 개츠비에 대한 편견을 조금은 가지게 된 것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